자, 이번 학기 데이터 분석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실습, 직접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실습을 하는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직접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배웠던 수업에서 다 배웠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습 영상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엑셀 화면이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아무런 메뉴나 세팅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완전 맨 땡 엑셀 상태인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엑셀 상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메뉴를 만들었죠. 먼저 메뉴부터 만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파일 탭에서 옵션, 이 화면에서 옵션,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서 이 왼쪽 메뉴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그러면 이렇게 메뉴들이 쭉 보인다. 그러면 이 기본 탭에 해당하는 메뉴에서 지금 제가 임의로 개발 도구 탭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을 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라고 얘기를 한 대로 만들었으면은 이 개발 도구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메뉴에 여러분들의 엑셀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개발 도구라는 탭이 생깁니다. 개발 도구라는 탭이 생기면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톱니바퀴 아이콘에 엑셀 추가 기능을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나와 있는데, 여기 분석 도구 다시 VBA나 분석 도구 팩, 이거 두 개를 체크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자, 이제 데이터 탭에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생긴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엑셀로 하는 모든 데이터 분석은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를 했었죠. 예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해당 예제를 보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뭐였죠? 우리 먼저 t-테스트를 했었습니다. t-테스트를 했었을 때 이제 예시 데이터셋이 이렇게 됐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페어드 t-테스트를 했었죠. 페어드 t-테스트를 했었으니까 그때의 시나리오가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에 A 그룹에는 우리가 해당 제약 회사가 먹이려고 했던 새로 개발했던 새로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약을 처방했고, B 그룹에는 그렇지 않은 그냥 아무런 성분이 없는 땡 알약을 처방한 그런 B 그룹이 있었습니다. 얘네 두 그룹에 약을 먹이고 나서의, 이게 혈압약이니까 혈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혈압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수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 t-테스트, 바로 그게 독립표본 t-테스트인데, 그 독립표본 t-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나리오가 뭐였어요? A그룹과 B그룹,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한번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그룹의 데이터, A그룹 이렇게 써놓고, 여기 혈압이 각각 128, 129, 127, 125, 1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그룹, B, B그룹 해서 128, 129, 127, 125, 131 이렇게 혈압이 찍혀 있었죠. 자, 이제 얘네들을 보자는 거예요. t-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A그룹과 B그룹의 평균 혈압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분석 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t-테스트 등분산 가정,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고 변수 1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이 변수명까지 포함한 A그룹의 혈압 데이터를 쭉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 그룹의 데이터를 똑같이 변수명까지 포함을 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표, 우리 변수명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이름표 탭에 이름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다고 했고, 유의수준은 항상 0.05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입력은 다 했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이 결과를 어디에다 출력을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에 새롭게 완전히 깔끔하게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박스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에 바로 보이게끔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출력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출력 범위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빈칸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나는 한 이쯤에 여기에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정도의 셀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그 크기에 해당하는 공간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과가. 그러면 한번 결과를 출력을 해봅시다.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어? A그룹의 평균 혈압은 127.8, B그룹의 평균 혈압은 128로 두 그룹의 평균 혈압이 뭐 미미한 차이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기본적인 데이터 프로필, 분산이 어떻고 그 다음에 편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분산이니까 분산만 나오고, 분산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렇게 큰 분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P밸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결국은 P밸류가 몇이야? 0.05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통계적으로 얘네들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봅시다. P밸류는 어떤 것을 보는 거냐? P 단측 검정, P밸류 단측 검정이란 수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수치를 보면 0.05로 훨씬 웃돌죠. 0.444 막 이러죠. 그러면 얘는 0.05보다 크니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겁니다. 어쨌든 뭐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얘네들의 선정한 표본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표본의 문제 때문에 P밸류가 0.05 이하로 나온 게 아니라 훨씬 그 P밸류 이미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립표본 t-테스트였죠. 자 그러면 우리 t-테스트가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고 또 어떤 게 있었느냐?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차이만 검정하는 게 아니라, 차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집단에서도 집단 내에 어떤 수치가 시간의 경과든 어떤 특정 처치에 따른 변화든 그 수치가 변화하면은, 같은 집단의 어떤 특정 수치가 변화하면은 그것도 서로 다른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같은 집단 내 어떤 다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페어드 t-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같아요. 집단이 같아서 그 집단이 같은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대응 표본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리오 상으로 뭐였죠? B그룹끼리의 비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B그룹끼리의 비교 데이터 마찬가지로 B그룹명은 똑같이 B가 될 거예요. B그룹의 혈압이 약을 먹이기 전에는 128, 129, 127, 125, 131이었다가 약을 먹이니까 119, 111, 112, 114, 121 요렇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 페어드 T테스트의 엑셀상 명령어는 쌍체 비교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똑같이 한글 말인데 저는 보통 페어드 T테스트 또는 이제 대응 표본 T테스트라고 하는데 쌍체 비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쌍체 비교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들어가면 변수 1 똑같습니다. B 먹이기 전의 데이터인 B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변수 2는 약을 먹이고 난 이후의 데이터인 그 다음에 B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똑같이 유의 수준은 0.05 그리고 이름표까지 포함된 데이터 입력이니까 이름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출력 범위 똑같이 저도 한 이쯤에다가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다 출력을 한다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대응 표본 T테스트 독립 표본 T테스트와 똑같죠? 똑같은데 그런데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이 128이고 그리고 먹이기 전에 평균 혈압이 128이고 먹인 이후의 평균 혈압이 115.4예요. 4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 정도 되고 이 녀석의 분산이 상당히 크다. 그죠? 그러고 이제 P밸류도 똑같이 P밸류 단측 검정 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치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P밸류가 어때요? 대응 표본 T테스트로 봤더니 P밸류가 0.05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와 있었죠. 그러면 약의 효과를 대응 표본 T테스트로 검정을 했더니 128 평균은 128이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이기 전에 평균 혈압은 128, 약을 먹인 이후의 평균 혈압은 115.4가 되었다. 평균 혈압이 대략 13 정도 내려갔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 그 차이가 0.05 이하라서 P밸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쌍체 비교. 페어드 T테스트로 했더니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걸 봤었죠? 차이를 보는 게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게 항상 두 그룹의 차이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그룹 이상, 세 그룹, 네 그룹의 평균 차이를 볼 때가 있고 그럴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페어드 T테스트 그냥 단순히 T테스트가 아니라 아노바라는 걸 했었다. T테스트의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의 분산을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고 그 방법론이 바로 분산 분석 아노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아노바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노바를 하기 위해선 세 그룹 이상의 그룹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 그룹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먼저 A그룹, 그리고 B그룹, 그리고 C그룹 이렇게 각 세 그룹의 혈압 차이 데이터였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었고 A그룹의 혈압 120, 130, 125, 135, 200 그리고 C그룹의 혈압 새로운 C그룹 140, 145, 150, 168, 139 자, 이렇게 새로운 그룹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의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t-테스트가 아닌 아노바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아노바는 이제 여기서 분산 분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아노바를 하는 거예요.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에 들어가서 확인. 입력 범위 간단합니다. 얘네들의 모든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의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력 범위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네들을 다 입력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방향은 10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유의 수준은 항상 0.05 그리고 이름표 사용. 왜? 우리는 그룹명까지 다 데이터에 그 입력 데이터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름표 사용에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출력 범위는 동일하게 이쯤에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출력 범위를 이제 여기에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출력 범위를 한 이쯤에다 이 근처에다가 데이터 결과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커서를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이쯤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평균 차이예요. 평균 차이. A그룹의 평균 142, B그룹의 평균 혈압 148, C그룹의 평균 혈압 148, B그룹의 평균 혈압 128, C그룹의 평균 혈압 148 그리고 각각의 분산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각 그룹의 평균 혈압과 얘네들이 일단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과연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p-value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p-value는 아노바 테이블, 엑셀의 아노바 테이블에서는 p-value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했더니 0.05를 훨씬 더 상회하죠. 상회함으로 얘네들이 차이가 나긴 나는데 p-value가 0.05 이상이므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엑셀 분산 분석과 t-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수행을 했던 차이 분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 분석 여기까지 하고 그 차이 이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관계다. 관계를 보는 것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상관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관 분석으로 끝내도 되겠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과관계 분석인 리그레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그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실습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이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차이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차이만 비교하는 걸로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얘가 약의 성분 때문에 혈압이 변화한다는 약의 성분이 원인이 되고 혈압의 변화가 결과가 되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분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그레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관계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이전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어떤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동시에 뭔가가 움직여 같은 순간에 얘가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해 아니면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해 라는 그런 움직임만 포착이 돼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규정이 되면
그때부터 인과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인과관계 분석, 통칭, 회귀 분석, 그리고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 사분면에 점이 찍히고 그 점을 관통하는 선이 그어지고 그 선을 설명하는 식이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설명을 했었는데 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고 리그레션을 수행을 할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분석 수행에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 같은데 이거 그냥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얘네들이 원인과 결과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동시에 라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상관관계만 분석하는 또 다른 분석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리그레션을 하고 해놓고 했는데 리그레션 분석을 했는데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냥 상관관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이 분석 방법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리그레션을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식의 숫자들, 개수, x의 개수인 베타 1 그리고 절편인 베타 제로라는 숫자가 띠용 하고 도출이 되게 되고 그 도출된 숫자들이 각각의 p-밸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집니다.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p-밸류가 0.05 이하이면 이 개수와 절편이 이렇게 튀어나온 개수라는 숫자와 절편이라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로 그렇게 유의미성이 밝혀지면은 이제 리그레션이 우리가 밝힌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그레션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제 수업에서 올라온 예제와 똑같은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으로 한번 리그레션을 수행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뭘 했어요? 단순한 리그레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단순한 리그레션 어떤 리그레션이었습니까? 우리 시나리오가 약의 성분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환자들의 혈압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여기 환자들의 아이디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었죠. 각 환자들의 혈압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약의 성분 농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리그레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변수별로 환자들의 아이디가 이렇게 찍혀 있고 그리고 변수가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변수별로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데이터셋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데이터셋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그냥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변수별로 데이터셋이 찍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을 한번 수행을 하기 전에 리그레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점이 찍히고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심플 리그레션, 먼저 심플 리그레션을 수행을 할 때 핵심이 되는 데이터셋은 변수와 데이터는 뭐예요? 이 성분 농도와 혈압 수치였죠. 그래서 이 성분 농도와 혈압 수치를 먼저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탭에서 엑셀 메뉴 탭에서 삽입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천 차트명에 어떤 차트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그리게 될지 아이콘들이 딱 보이는데 맨 끝에 있는 이 점들로 이루어진 분산형 또는 거품형 차트 삽입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점을 찍을 테니까 점들이 나와 있는 맨 좌상단에 있는 이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관계를 보여주는 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X축의 성분 농도, Y축이 혈압이 되는 이런 플롯 점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거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y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항상 맨 오른쪽에 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데이터셋에서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y 변수니까 y 변수가 세로축에 찍히는 플러스를 이 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 상에서 bp라는 데이터들이 가장 오른쪽 열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찍힌 상태에서 한번 점이 찍혔으니까 이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은 그대로 똑같이 이 그 플러스의 맨 오른쪽에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는 차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선이 점선이라서 좀 보기가 그래. 그러면 얘네들의 데이터 시각화 옵션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점선, 기존 점선, 아니면 이렇게 얇은 실선, 얇은 선, 아니면 이렇게 두꺼운 선, 아니면 이렇게 더 두꺼운 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취향과 기호에 맞게 선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그레션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그레션도 똑같이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리그레션은 뭐였습니까?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글로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확인을 눌러주시면 Y축 입력 범위, Y축에는 항상 Y 변수, 예측을 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 종속 변수라는 어쨌든 Y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Y 변수는 우리 데이터셋에서 Y 변수는 뭐였어요? BP, 블러드 프레셔였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의 혈압의 변수명까지 포함된 데이터셋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X는 뭐였어요? 그 얘를 변화시키는 변수는 뭐였어요? 예, 성분 농도였죠. 인그레디언트였죠. 그래서 인그레디언트가 변수명까지 포함된 이 데이터셋을 쭉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셋들이 모두 변수명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했으니까 이름표를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신뢰 수준은 항상 0.05 또는 95%였다. 그대로 고정입니다.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 똑같습니다. 나는 한 이쯤에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출력 범위를 클릭을 해주고 이 커서를 클릭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든 상태에서 깜빡깜빡 거린 상태에서 한 이쯤에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커서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리그레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자, 우리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x의 베타를 보는 겁니다. x의 베타라는 것은 뭐야?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의 기울기, 즉 이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 그 자체,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그 자체입니다. 그 베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베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정도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베타가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개수, 인그리디언트의 베타, 개수와 그리고 그 p-밸류, 통계적으로 이 베타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p-밸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유의미할 때 이제 우리가 밝힌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조정된 결정 개수 정도인데 이걸 이제 R 스퀘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높으면 좋은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었죠. 높으면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얘가 낮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높으면 좋은 거니까 얘가 0.75 정도 이상이면은 우리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베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고 피밸류도 맞았는데 R스퀘어도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낮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스퀘어는 그냥 한번 보고 높으면 좋네 보고 해야겠다, 낮으면 뭐 그래 보고 하지 말자, 딱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개수, 베타와 피밸류. 사실 피밸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베타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고 점과 선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점과 선이 요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개수가 베타가 마이너스 0.82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인그리디언트, 약의 성분 농도가 1 증가할 때 혈압이 마이너스 0.82로 감소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이제 음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p-value가 0.05, 이 관계를 나타내는 p-value가 0.05 이하인지 이상인지 체크를 해 보았더니 0.000715 정도 나타났다. 0.05보다 훨씬 아래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약의 성분 농도와 혈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가 0. 마이너스 베타가 0.82로 마이너스 0.82로 음의 인과관계, 약의 성분 농도가 1 증가할 때 혈압이 0.82로 감소하는 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선으로도 나타내고 그리고 숫자로도 증명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우리가 수행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약의 성분 농도만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죠. 리그레션 모델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델에는. 그러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약의 성분 농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웠던 것처럼 BMI도 있을 수 있고 고지혈증 여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의 심장병 이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혈압에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약의 성분 농도만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모델이 아니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추정된 값들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값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리그레션 모델은 이 모든 것들을 X에 포함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도 어떻게 생겨 먹었었냐? 자, 인그리디언트만 X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MI 또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가 1에서부터 7까지 측정된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얘네들이 한 달에 얼만큼 담배를 피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담배를 피는지, 10각 핀다, 5각 핀다, 6각 핀다. 그리고 이 편자들의 가족들 중에 심장병 병력을 가진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1로 찍히고 없으면 0으로 찍히는 이런 데이터가 X 변수로 더 추가가 돼서 얘네들이 회귀 모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까지 들어갔을 때 X 변수가 이렇게 하나 이상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인 이런 리그레션 모델을 멀티플 리그레션, 다중 회귀 분석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멀티플 리그레션을 이제 수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탭에서 그대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이제는 Y축 입력 범위는 그대로예요. 이 BP를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근데 X축 입력 범위가 인그리디언트에서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야 돼? BMI부터 인그리디언트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데이터셋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셋에 다 변수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름표의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신뢰 수준은 95% 고정. 출력 범위는 아까 저는 이제 출력 범위를 이쯤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었으니까 여기 이쯤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쪽에 클릭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뭐가 복잡해지긴 했는데 해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베타예요. 각 변수가 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베타. 베타들은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얘네들의 값을 보고 각각의 p-value가 나오는데 p-value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value를 보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읽고 얘네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지니는지 아닌지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인그리디언트였죠. 인그리디언트가 B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이었는데 근데 과연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 상에서 BP 인그리디언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유의미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이렇게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을 짜서 분석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 자, 기존의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p-value도 0.05 이하였고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분석을 돌려봤더니 어때? 이 개수를 해석하면 어때요? 약의 성분 농도가 1 증가할 때 BP 혈압이 0.527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시나리오에서 이 약의 성분 농도가 증가할 때 BP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p-value도 어때? 0.05 이하가 아니죠. 0.052를 훌쩍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고 그 관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분석 결과는 다 확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리그레션이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후에 이제 마지막 리그레션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리그레션은 딱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이 모델이 지금 보시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추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울 테니까 자 남아있는 수업 열심히 들어보시고 어쨌든 리그레션과 t-테스트 연습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연습 잘 해보세요. 안녕.